자, 여러분 핵심 지표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더리움 3000 가기 전에 마지막 저항 구간에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가로선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3000 아래에서 정말 강력하게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채널 하나 올라타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 기존에 잡아낼 수 있었던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하나의 지지선, 뚫려나고 나서 저항선으로 변환된 그 선에 대한 마지막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 이 구조에서 방심하고 있다가 지표 폭발과 함께 변동성이 찌그러지는 그런 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대응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 일단 3000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건 위주로 관측해야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 놓치면 버스 다시 안 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 시장 굉장히 미묘한 분기점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차트와 이슈 모두 다뤄드리면서 완벽한 대응 전략 수립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런 류의 분석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셔서 제 채널 코인인사이트 여러분 알고리즘에 꼭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더리움 4시간봉 먼저 살펴볼 건데, 지금 20 EMA 가장 초단기 이평선이 50 EMA를 올라탔습니다. 단기적인 골든 크로스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시간봉 상에서는 이미 정배열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4시간봉 골든 크로스라고 하면 우리가 52평이 202평을 올라타는 순간을 말하겠죠. 단기, 중기 구조가 동시에 상승 쪽으로 정렬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평, 4시간봉 202평이 아직까지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나오는 핵심적인 지표 발표, 신규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기서 모든 것이 갈릴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추세 전환은 이미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촉매제가 오늘 10시 반에 폭발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흐름을 기준으로 지금 모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특히나 구름대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타점까지 나와 있는 만큼 3K 제도전 시나리오의 기준과 무효화 기준, 그리고 실전 대응 구간, 이 4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유 중이든 관망 중이든 확고한 기준과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의 상황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죠. 차트 분석을 할 때는 가장 메인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이 선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날봉상에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매번 반드시 갱신해줘야 되는 자리가 시즌 간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런 식의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은 이 저항선에 대한 돌파가 이미 일어난 상황입니다. 돌파 후에 강력한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흔히 얘기하는 수직 반등 채널이라는 것까지 완성을 해 놓은 상태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비트코인 날봉 차트입니다. 지나간 시즌이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마찬가지로 시즌의 고점과 고점을 설계할 수 있었고, 이 선이 하나의 저항선으로 기능하다가 여기를 돌파해주면서 강력한 수직 반등이 나왔었던 이 결과치를 기반해서 2가지 생각이 가능했었죠. 뚫어주고 새 시즌 시작하네? 그렇다면 전고 고점으로 먼저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익절할 생각으로 여기서 저배율 현물 매집, 그리고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찾아낼 수 있었던 방식, 17년 고점과 21년 고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의 저항선을 설계할 수 있었고, 결국 여기 맞고 떨어지는 방식이었죠. 날봉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자리마다 매집해서 여기서 1차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익절하는 그런 식의 타점이 우리 눈앞에 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저항선 돌파 기점부터 확고하게 수직 돌파 채널을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어떻습니까? 저항선에 대한 평행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항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직 돌파가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형식을 통해 다시 한번 매집 타점까지 주어지는 그 타점을 찾는 방식이 이런 식의 수직 돌파 채널로 하여금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수직 돌파 상황에서는 1대1 채널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난 12월 10일의 장이 이 저항선을 돌파해준과 동시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는 하루 만에 이런 식의 급상승 움직임을 보여줌에 따라서 단기적인 되돌림 가능성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다시 한번 이번 채널을 구성하고 지금 여기까지의 상승분을 기다려볼 수 있는 상태. 하지만 여기를 돌파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돌파해줘야 되는 저항선이
이렇게 잡혀있는 지지선으로 기능하다가 돌파 후에 저항선으로 변환되어 버린 이 선에 대한 돌파가 일어난다면 그 다음 우리는 여기까지 이번 채널까지 뚫어주면서 3185선까지의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보조 지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기반으로 메인 생각을 잡아뒀기 때문에 어제 또한 비트코인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수직 반등의 결과값까지 찍어낸 1시간 봉상에서 자세히 관측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채널을 기반으로 이 채널보다 높이 올라가는 움직임이 잘못되었다, 시장이 너무나도 과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해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저점 고점을 구간 86.6부터 87.3이 붕괴되지 않는 한 다시 받아먹을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여기 이만큼의 장악형 캔들 기반 구조물이었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관측하고 나서 여기 매집 타점을 주어주자마자 저점 구조물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근거와 함께 다시 한번 이번 채널로의 수복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 대응방 통해서 늦지 않게 브리핑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제 12시였죠. 12시 16분에 저점 구조물이 훼손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래량이 응축 중이다, 청산 매물대 또한 존재한다라는 근거와 함께 수직 이 자리 89K 인근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수 있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차, 2차 모두 체결시키고 이만큼의 상승분 나오면서 결국 89.2K 인근에서 전체 익절할 수 있었습니다. 24%의 수익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었던 이런 기준 또한 수직 반등 채널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더리움에서도 굉장히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금 가장 명확한 시나리오는 이 1번 채널에 대한 테스트가 완벽하게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를 한번 확인한 후 다시 한번 상승분 나와주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이 가장 명확한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돌파에 필요한 에너지가 오늘 10시 반에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비롯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조 지표까지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 시점에 우리가 깔고 앉은 일목구름의 하단선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채널 인근에 존재하고 있고, 되돌림 없이 그냥 상승분이 나와준다고 하면 그때 받쳐줄 수 있는 밑바닥 또한 2982라인에 이렇게 강력하게 잡혀있는 만큼 두 가지 분기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상승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기반 구축 구간이 일목구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만큼 3000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이미 갖춰져 있다. 지금부터는 어느 자리에서 잘 잡은 타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뽑아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이 갈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은 변동성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신속 대응방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유죠. 오늘 스터디 통해서도 이더리움 차트 브리핑 자세하게 공유 드리면서 차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기준까지 근거를 기반으로 브리핑 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근거들을 기반으로 어제 161%의 수익까지 뽑아낼 수 있었던 만큼 매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매매는 반드시 근거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증명되면 따라가고 붕괴되면 인정하고 물러난다. 확률을 존중하는 매매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 확률을 높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검증하고 분석하는 제 스터디 통해서 괄목해야 하는 이슈까지 브리핑 드릴 수 있었으며, 이런 식의 근거보다 연말 변동성에 대비해서 나는 빠르게 타점 위주로 받아보고 싶다, 근거는 짧게만 줘도 된다, 그런 분들을 위한 신속 대응방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스터디 고정 댓글 통해서 진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근거 기반으로 차트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아니다, 나는 변동성 기반으로 근거는 짧은 브리핑이면 된다, 타점 위주로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타란 책 가셔서 신속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요청해 주신 방에 대한 진입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말 동안 거래량이 말라붙은 그런 순간들 활용해서 라이브 강의 진행하면서 스터디원분들 고민사항까지 같이 상담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내용 체크해 주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구독자 전용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 혹여나 여기 존재하지 않는 요청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개인 업무폰 통하셔서 업무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요청사항,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미약하게나마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나 오늘 활용하고 있었던 수직 반등 채널 등 제가 쓰고 있는 차트 레이아웃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는 그 링크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서까지 이렇게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작성해드릴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핵심 선들은 꼭 받아가신 채로 매매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뜯어볼 건데, 이더리움 또한 비트코인이 그러했듯이 저점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저점 구조물 갱신과 함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돌파를 실패해준다고 하더라도
혹여 오늘 있을 일이 악재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저점 구조물을 붕괴하지 않는 한 1차로 받아먹을 수 있는 그 분기점이 되어준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돌파해 주었을 때는 명확하게 이 선에 대한 돌파 후의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그때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고점 구조물을 하나씩 깨 부수면서 3050선 여기에 대한 돌파가 급선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준들과 함께 지금부터 대응 전략과 타점을 제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런 식의 분석 마음에 드신다면 이렇게 요청사항,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된 대로 답변까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타이거님, 그리고 TV님, 나비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다시 분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괄목할 만한 저점 구조물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거래량을 파악하고 어디서 스윕이 났는지, 어디서 확실하게 변곡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합니다. 강력한 낙폭이 주어졌음에도 받쳐 말아 올려줬었던 그 자리가 어디 기반이었느냐? 1시간 봉상에서 관측할 수 있었던 이 두 포인트였죠. 거래량이 빵빵 뛰어주면서 형성되었던 이만큼의 저점 구조물 기반 지지대,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음봉에 대해서 연쇄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음봉의 몸통을 모조리 감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지 구간, 이 구간 내에서 1차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 구조물 갱신에 성공해주면서 지금 이 지지대를 굉장히 믿을만하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상황,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었던 지난번 낙폭 또한 1차적으로 받쳐주는데 성공했었던 그 채널 수권까지 이 자리에 겹치고 있는 만큼 이 자리가 1차적인 하락 후의 반등 지지대가 될 것이다. 그 구간을 지금 시점에 2891부터 2926으로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비트코인과의 커플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비트코인이 지금 채널 딛고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저점과 핵심 저점을 이어낸 이런 식의 지지선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 또한 상승의 여지가 열려있다. 그리고 이평선 보조 지표들 기반으로 다시 한번 상승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방향으로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된다. 그만큼 오늘 나올 신규 실업 그리고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지금의 장이 호재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아직까지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확고한 이벤트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 장입니다. 이 변동성과 함께 비트코인 88에서 90K 이 횡보 구간 끝장내줘야 된다. 이더리움 3000 못 뚫고 있는 지금 상황을 끝장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방향으로 철저하게 대처하셔야 된다. 지금 잡아드린 이 구간은 악재로 작용했을 경우 첫 번째로 받아보실 수 있는 구간, 요약해보자면 1시간 정배열이 완성되어 있는 이더리움 4시간 봉상에서 22평이 52평을 넘어서주는 단기 골든 코러스까지 발생했고,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202평의 저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수직 채널 기반 리바운드를 통해서 여기를 뚫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10시 반에 예정되어 있는 실업수당이라는 초강력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방향으로 대처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승이 나와도 어줍지 않게 따라타면 평단 녹습니다. 계좌 찍기는 지름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에 들어가셔야 된다. 지금 이더리움이 막혀있는 이 2993, 3000 가기 전에 마지막 지지선이었던 이 저항선에 대한 돌파, 이 저항선에 대한 돌파를 해준 다음에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진입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평 자체가 지금 강력한 저항선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갈린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까지를 첫 번째 목표가 3042로 셋업해 드릴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돌파 여부 그리고 그 거래량이 어느 수준으로 동반되었는가에 따라서 추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두 번째 목표가를 스터디 통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스탑로스를 잡아드린다면 이 포인트 인근으로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 시나리오는 매번 고위험 시나리오입니다. 훨씬 더 많은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스탑로스와 두 번째 목표가 거래량에 대한 체크 후에 스터디 통해서 공유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양방향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2891부터 2926이라는 강력한 저점 구조물 두 번이나 받쳐 말아 올려줬었던 강력한 지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간 내에 지금 채널선까지 지나가고 있는 만큼 이중의 지지 근거를 기반으로 낙폭이 주어지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받쳐 말아 올려주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구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2891부터 2926 이 구간 내에서 리바운드를 노려봐야 되며,
여기에서 리바운드를 쳐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선에 대한 돌파를 선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가를 3000으로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포인트가 3000.67로 확인되고 있죠. 하지만 그 악재의 충격이 굉장히 큰 경우, 예컨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면 금리 인하의 동력 자체가 상실돼 버리는 그런 상황. 이미 내년 1월 금리 인하에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 여파가 발생하면서 이 자리가 뚫렸을 경우 우리는 이 자리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수준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말아 올려줬던 이런 자리, 특히나 1시간 봉상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저점 구조물 기반 지지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런 자리가 활용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핵심 구조물과 미체결 주문 구간 기반 단기적으로 지지 저항을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둔 저희가 개발한 트루 ICT라는 지표까지 저희 스터디 고정 메시지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게끔 셋업해 두었으며, 추가적으로 매번 강조드리는 지지 확인을 위한 툴까지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 있게끔 셋업해 두었으니까요. 2차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지지대가 여기 이 자리죠. 저점부터 정확형 캔들 기반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2775부터 2833 구간, 이 구간 내에서 리바운드를 노려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붕괴 시점부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그때부터는 관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쇼타점까지 체결을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구조물권이 2625선까지 낙하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신 채로 지지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때 오늘 10시 반에 나올 그 지표에 명확하게 대응하셔야 오늘 계절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번 연말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도 반드시 지지 확인을 강조드리면서 그 지지 확인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가 개발해둔 이런 식의 지지 확인 툴까지,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이었죠. 구간 기반으로 거래량을 검증한 다음에 매수 알람, 저항이 나올 만한 자리였습니다. 지나간 고점 구조물 인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꺾이자마자 매도 알람, 이런 식으로 관측되는 결과치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알람 쏴드리는 저희는 오토라고 부르는 시스템까지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스터디 통해서 준비해 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반드시 지지를 확인하신 후에 진입하셔야 된다. 스터디 통해서도 브리핑 드린 바와 같이 차분하게 시장 흐름과 수급 변화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지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진입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진입 알람과 함께 평단가까지 셋업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꼭 참고하셔서 그 무엇보다 지지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확인하셨던 저희 자체 개발 지표들 고정 댓글 통하셔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꼭 부탁드릴게요. 기타란 체크하셔서 구조물 파악할 수 있는 그 지지 저항 찾는 툴 구조물, 지지 확인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오토 시스템까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두 가지 꼭 받아가시고 영상에 나왔던 차트의 지지 저항선들과 그 설명서까지 꼭 받아가셔서 이번 장을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만에 초강력 변동성 찾아오면서 이 저항선에 대한 돌파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더리움 오늘 3000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리스크 관리에 주안점 두신 채로 지지 확인만 명확하게 하신다면 괜찮은 결과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도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